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최종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데요. 모두 8영역이죠. 그래서 13문제, 12문제 이렇게 풀어서 모두 16강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할 건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의 순서대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13문제고 두 번째 강의는 12문제, 그래서 한 영역당 25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락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락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각 영역, 즉 25문제의 40%가 아니라 1교시에 40%, 2교시에 40%, 3교시에 40% 미만이 과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교시가 50문제니까 20문제 정답수가 20개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2교시와 3교시는 75문제죠. 그래서 30개 이상, 30개 이상이면은 과락은 아니다. 3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답안을 밀려 쓰지 않는 이상 과락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과락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전략 영역 5가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선 점수를 많이 맞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것,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좀 힘을 빼서 좀 적게 맞아도 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영역 5가지는 1교시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고 2교시에는 실천론과 기술론이고 3교시에는 행정론과 법제론입니다. 법제론은 암기하면 점수가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그거는 정답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 안에 단기 암기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법제론은 조금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최종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과거 제가 쭉 문제를 출제했던 것들 중에서 그나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들, 그리고 전체 영역에서 이 고루고루 분포돼서 출제되기도 하죠.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떠한 영역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문제의 숫자도,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비율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강의를 시험 보기 전까지 2번 돌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번을 돌리세요. 첫 번째는 1.2배속 정도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으면 두 번째는 1.6배속이나 8배속으로 빨리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 놓았던, 출력을 해서 이게 유의미로 업로드가 되는데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빼곡하게 잘 써주시면 나중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듣는데 집중하면서 이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돌리시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거죠.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갑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죠.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로 바로 이 일정한 순서, 방향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하부에서 상부, 말초에서 중심,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속도는 다르죠.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유전의 영향만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만도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한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신체적 발달이 있고요. 지적 발달, 인지적 발달이라고도 하고요. 성격 발달 등 각 측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서로 관련이 있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체, 인지,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이러한 모든 발달들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4번 탈락.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갑의 영향을 받죠. 이것을 우리는 점성의 원리라고 하죠. 자, 점성의 원리는 에릭슨이 말한 겁니다. 에릭슨의 점성의 원리. 예를 들어서 4단계의 발달은 3단계, 1, 2, 3단계의 어떤 발달과 완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과업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를 설명한 것들이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인간 발달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의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차가 존재하고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결정적 시기 또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달의 원리에 해당되는 나머지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기제.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안나 프로이드, 아빠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방어기제라는 용어를 처음 썼지만 이 방어기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됩니다. 안나 프로이드 방어기제 사례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억압이나 반동 형성이나 투사나 투입이나 합리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 사례 문제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의식화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겁니다. 아예 잊어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써드리는 것은 개념입니다. 자,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한다. 이게 정반대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개념 맞습니다. 시험을 잘못 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었다며 가로 다른 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탓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거 이제 오른쪽에 써드린 것은 개념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는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념 맞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는 것. 꿩, 대신, 닭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치, substitution, 대치, 대리형성이라고 합니다. 대리형성, 대치. 근데 대치가 대표 용어입니다. 투입 아니에요. 투입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투입은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부모님하고 다퉜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안내자를 써서 내사, 내면화라고도 합니다. 투입의 동의어, 내사, 내면화라고 합니다. 어떠한 충동, 분노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탓할 수 없으니 자신의 자아 내면 체계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이랍니다. 여우와 심포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 심포도형 기제인지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되죠. 심포도형 기제의 합리화입니다. 합리화가 4가지의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심포도형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을 도달하려고 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포도형 기제의 개념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투입이 아니라 대치.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는 것을 substitution, 대치라고 말합니다. 꿩 대신 닭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에릭슨의 문제죠. 에릭슨의 자아 심리 이론인데요. 자, 이분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했죠.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에릭슨의 위기는 그 결과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며, 에릭슨의 위기는 단계마다 다르죠. 이분은 발달 단계를 전생애를 구분했어요. 전생애, 영아기에서부터 유아기 쭉쭉쭉 가서 노년기까지 전생애를 구분한 사람이 바로 에릭슨입니다. 각각 단계마다 에릭슨은 발달적 위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위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특정 단계의 위기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패와는 관련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는데 1번에서 이전 단계의 성공, 성패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점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은 성격 발달이 자아 지배력.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강조한 사람이 에릭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회적 지지, 심리, 사회 이론, 사회적 지지를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그렇게 봤지만 프로이드는 원초화에 의해서 지배됨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원초화는 우리가 본능, 충동이라는데요. 대개 이분이 강조한 게 성적 본능이나 성적 충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은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사회 이론은 모든 심리는 반드시 생물학적, 행동적, 경험적, 사회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리, 사회 이론의 에릭슨은 생물학적인, 행동적인, 경험적인, 사회적인 그런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이 생물학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물학적인 부분들도 있다, 받아들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달 이론 학자니까요.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면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이런 상호작용의 모든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릭슨의 주요 개념 중에 점성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이거 별도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점성의 원칙은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련되면서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개념이다. 자,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전 단계 발달 과업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준다. 또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개념을 점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점성의 원칙의 개념이니까 이게 박스 처리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이 다른 이론과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문화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개인의 성장에 문화가 기여한 점을 주목했다. 에릭슨은 문화를 강조했던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점성의 원리에 의하면 특정 단계의 위기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패, 성공과 실패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입니다. 또는 융의 분석심리이론의 개념들이 많은데요. 그 개념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융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개념 문제예요. 이런 개념들이 잘 나왔는데요. 자,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마, 음형, 컴플렉스, 자기가 있습니다. 1번 원형. 원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개인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가 나왔잖아요. 역사가 나오면 당연히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죠. 인류 역사인데 개인 무의식과는 연관성이 없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 문화, 신화, 종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에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라 해야 됩니다. 1번 탈락. 2번입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 무의식은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 자, 아니마, 어떤 개인의 아니마나 어떤 개인의 아니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은 뭐예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니까 아니무스가 되는 겁니다. 남성의 여성적 측면이 아니마고요. 여기는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영. 음영은 보통 우리가 그림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shadow. 근데 이제 여기서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만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원형의 한 형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많이 틀렸죠.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이라고 하면 맞아요. 원뜻이 그거니까. 하지만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면도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밝은 면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영,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공존해야 이 그림자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면을 말하지만 여기 안에는 밝은 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플렉스는 간단하게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입니다. 무의식 속 관념 덩어리, 무의식 속 관념 덩어리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거구나. 이 무의식도 개인 무의식이 되는 건데 자, 의식 속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 사고, 지각, 기억 등의 조작된 무리를 말한다. 이게 이제 덩어리, 관념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식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이 맞다는 거죠.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다 틀렸어요, 여러분.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셀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이다.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면은 에고랑은 달라요. 자기는 어떤 실제 경험의 소재가 됩니다. 실제 경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는 저기 나온 대로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고 성격의 조화나 통합 이런 것들을 위해 강조하는 노력하는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의 주체다. 경험의 주체, 실제 경험의 주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나온 대로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전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자, 원형의 유형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정신적인 소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그 다음에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 다음에 음영, 그 다음에 자기, 이 내용들이 바로 원형의 요소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러가 제시한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각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아들러에도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라이프스타일의 생활 양식, 열등감, 보상, 우월을 위한 노력, 우월을 향한 노력, 가상적 목표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완한다 할까요? 이것을 보완하는 건전한 반응들이 보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은 우월성을 향한 노력을 한다.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돼요. 우월성 추구 노력은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생활 양식 아니에요. 2번.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 이게 바로 뭐예요? 보상이죠. 요거는 이거예요. 우월성 추구 노력이고. 자, 우리가 이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 여러분 이 좌표 나오잖아요. 아들렛에서 좌표 나오면 생활 양식이에요.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거죠. 보상 아니죠. 인간이 생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유형형, 어떤 사람은 지배형, 이런 회피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생형,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아들러가 말한 생활 양식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회적 유형형,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배형, 회피형, 그 다음에 기생형 또는 획득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4가지의 생활 양식을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과 하여금 가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열등감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인간은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적 목표론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인데요. 이게 바로 가상적 목표 또는 가상적 목표론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은 1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으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나온 행동을 이끄는 가상적인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합격하시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아들러가 말한 가상적 목표라고 합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우월성, 우월을 향한 노력. 2번은 뭐라고요? 보상. 3번은 뭐라고요? 좌표 나오면 생활 양식. 4번은 뭐라고요? 열등감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사회적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러가 말한 개념 중에 사회적 관심이란 게 있어요. 사회적 관심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해됐죠? 네,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자아의 창조적 힘입니다. 자, 인간은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자아라고 합니다. 창조적 자아. 열등감의 자아를 우월성을 향한 노력을 통해서 우월감으로 창조해 나가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 더 할까요? 자, 뒤에 문제에 나오니까 아들러는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입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자각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느냐?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상해서 내가 우월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회적 유용량의 생활 양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담 이론에서는 잘못된 생활 양식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생활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적 유용량의 생활 양식으로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이끌어가는 게 개인주의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담 이야기고요. 아무튼 현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지각을 함으로써 우월을 향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생활 양식에서도 스스로 설계한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주관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현상학적 관점이잖아요. 현상학적 관점이 바로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인식, 주관적인 자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상학적 관점 수용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아들러가 다 나온 거예요. 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